여기 초창기에는 아마 인기가 별로 없을 텐데, 네, 그럴 때 노려서 투자하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여기는 좀 잘 보고 있습니다. 오늘은 좀 평택 쪽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평택에 좀 항상 그 소액 투자에 대한 목마름들이 다들 많으시잖아요. 투자 추천은 아니고, 네, 소액으로 가능한 물건들이 수도권에서는 평택에 좀 많습니다. 그래서 평택에 있는 물건들, 아파트 위주로 좀 보시고, 투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니까. 네, 1억대에도 나온 물건들이 아파트가 꽤 되거든요, 평택에는. 그래, 나름 경기도이긴 하잖아요. 평택에서 입지 나쁘지 않은 곳 위주로 실거주나 소액 투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거는 비교적 새 아파트죠. 꽤 비싸죠. 그러니까 다 이렇게 비싼 건 아니고 오늘 볼 것 중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속하는 아파트입니다. 네, 여기 힐스테이트 지제역 1519세대. 여기 입지를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지적도 키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보이잖아요, 그죠? 네, 여기가 고덕 신도시고 파란 데가 삼성전자. 네, 여기 산업단지들 좀 있고 여기에 지제 동삭 어쩌고 뭐 여기에요. 힐스테이트입니다. 그래도 나름 브랜드 아파트죠. 입지는 이쪽이 좀 더 좋아요.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. 여기가 지제역입니다. 지제역 주변으로 이제 여기가 앞으로 신도시 개발한다고 나왔죠. 그러면 권역을 크게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요쪽이 제일 당연히 비쌉니다. 네, 고덕 신도시가 있는 요쪽이 제일 비싸고, 그리고 요쪽에 브랜시티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요. 여기는 아직 좀 미지수예요. 잘 모르겠습니다. 아직 잘 모르겠어요. 뭐 좋아질 것 같긴 한데 반반이에요. 네. 여기는 조금 옛날부터 있던 곳이고, 지지역 이제 여기 이제 또 새로 들어오죠. 네, 새로 들어올 예정입니다. 여기가 지제 역세권 개발 미니 신도시 한다고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도 다뤘었죠.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렇게 추천을 하자면 고덕이 뭐 압도적으로 1등이고, 그리고 브레인시티랑 지제역 주변이랑 어디가 나중에 좋을까를 생각하면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지제역하고 바로 앞이고 고덕 신도시랑도 더 가까워요. 여기는 좀 멀어요. 여기 산업단지들 있잖아요, 그죠? 산업단지들이 여기 중간에 있어가지고 거리가 은근 됩니다.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건 상상도 못하고, 물론 지제에서 여기까지 걸어가는 건 쉽진 않지만 여기보단 훨씬 가까워요. 그래서 이게 1등이고 2등인데 거의 1등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.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. 여긴 조금 차이 날 것 같고. 그래서 고덕이 지제보다 조금 좋을 것 같고, 지제는 브랜시티보다는 더 많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에는 뭐 영신 도시개발구역, 세교, 뭐 세교 쪽, 네, 요쪽이 여기랑 좀 비슷비슷하지 않을까. 브랜시티랑 세교 쪽. 여긴 약간 좀 오래되기도 했고,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의 10년 후입니다. 나중에 이렇게 뭐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동삭 약간 멀어요. 네, 여기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.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거기에 있는, 네, 여기에요. 지제 세교 도시대 개발 사업. 뭐 여기도 꽤 오래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빨리빨리 안 되네요. 도시개발이 많이 예정돼 있어요. 뭐 영신 도시개발구역 뭐 그런 거 다 이쪽에 세교 쪽에 다 이제 앞으로 개발이 될 거거든요. 동삭도 마찬가지고. 근데 지지역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. 뭐 당연히 네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가 지지역이잖아요. 지지역이 여기가 대로가 있거든요. 이게 되게 큰 길이에요. 사람이 이렇게 걸어서 건너기는 약간 부담되는. 네. 여기 지지역이 이거 서편에 있어요. 동편에는 지제역이 없습니다. 나중에 뭐 지하차도로 연결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. 지제역을 끼고 있어서 제가 이쪽을 더 좋게 보는 거고, 이쪽은 큰 길 한번 건너야 되기도 하고 약간 접근성이 좀 떨어져요, 지제역과. 만약에 이쪽으로 나중에 뭐 GTX는 이쪽에서 탑니다. 뭐 이런 뭐 너무 좋겠죠. 네, 나중에는 여기에 뭐 GTX도 들어올 것 같아요. 네, 제 생각에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나중에 여기에 이제 분양이 막 되겠죠. 산업단지도 들어오고, 이쪽에는 투자 가치가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. 여기 초창기에는 아마 인기가 별로 없을 텐데, 네, 그럴 때 노려서 투자하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여기는 좀 잘 보고 있습니다. 이 지제역이 되게 여러모로 좋거든요. 나중에 GTX도 들어오면 뭐 너무 좋아지겠죠. 지금은 SRT가 이미 다니고 있어요. 그리고 KTX도 네, 조만간 들어온다고 합니다. 그러면 SRT 타면 동탄까지는 뭐 금방 가겠죠. 네, 그리고 수서까지도 지금도 금방 갑니다. 부산도 가고. 근데 GTX가 뚫리면 그건 뭐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. GTX A가 만약에 이렇게 통하게 되면은 삼성역까지도 한 30분이면 갈 것 같은데, 네, 금방 가니까
그런 면에서 이쪽이 나중에 좀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. 미니 신도시 뭐 뉴스 한번 검색해 볼까요? 예전에 나왔던 뉴스긴 한데 지제 33,000가구 미니 신도시 뭐 뉴스 나왔었잖아요. 그쵸? 한 달 전에. 저는 뭐 이거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나중에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근데 걸리긴 할 거예요. 2025년에는 KTX도 연결이 되고 GTX-A도 나중에 연장 추진 중이다.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. 2030년쯤에 2030년이라고 했는데 30년 초반쯤 될 것 같아요. 제 생각에 앞으로 한 10년쯤 걸릴 것 같습니다. 10년 후에 모습을 이야기한 거니까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그런 배경에 있는 실스테이트 지제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당연히 이쪽이 더 좋긴 한데 뭐 여기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. 아직 근데 개발이 안 돼가지고 완전히 된 건 아니라 좀 휑한 느낌이 있어요. 도시 전체가. 그죠? 신도시는 뭐 다 이런 느낌이거든요. 아파트 먼저 들어서고 뭐 상가 같은 거나 인프라는 조금 나중에 들어오기 때문에 좀 요런 느낌입니다. 그런 단점이 있다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. 가격은 꽤 비싸죠. 입지가 나쁘지 않아서 2020년 준공됐고 지금 2021년이라고 봐야죠. 거의 한 2년 정도 된 아파트다. 뭐 새 아파트죠. 네, 새 아파트는 뭐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. 84였던 것 같아요. 제일 싼 게 6억 7천만원. 얘는 5억 5천6백만원. 요 정도에선 되겠죠. 그쵸? 시세를 대략 한 6억 5천? 네, 요 정도로 보면 되니까 한 6억 안팎에 낙찰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. 6층이면 뭐 층 나쁘지 않죠. 106동 602호 한번 볼게요. 어디쯤인지. 여기입니다. 여기 나쁘지 않은 게 이게 남동향이면서 놀이터 때문에 여기 공간이 있잖아요. 그쵸? 답답하진 않아요. 네, 그래도 뷰라고 할 순 없지만 시야가 막히진 않았다. 네, 단지 내이긴 하지만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. 6층이면은 뭐 여기 놀이터에서 애들이 뛰어놀고 있을 때 뭐 누구야 밥 먹어 뭐 하면은 뭐 알았어 하고 들어올 수 있는 네,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. 하여튼 여기다. 초등학교가 멀진 않죠. 길이 넓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요 정도면 네, 괜찮죠. 그러니까 여기가 지제 힐스테이트고 여기 이렇게 통과하면은 바로 초등학교 있는 네, 요런 집입니다. 여기가 한 5억 5천만원 정도. 제 생각에 이제 좀 입지 괜찮은 데는 택지지구라고 해도 택지지구가 싸거든요. 이거는 뭐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.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땅값이 워낙 비싸서 이거는 분양가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. 이번에 뭐 광명 4구역이었나? 분양한다고 하죠. 그게 84가 12억에 분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광명시 84 12억. 쉽지 않은 금액이긴 한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. 네, 완판이 되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좀 부담되는 금액이긴 하거든요.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라서 그래요. 이것도. 근데 여기는 택지지구잖아요. 평택 뭐 여기 아까 보셨지만 그냥 허허 벌판 땅에 이렇게 새로 지은 거거든요. 평택은 이렇게 개발 가능한 땅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. 택지지구라서 이거는 좀 저렴하니까 택지지구 기준으로 84제곱미터가 이제 앞으로는 한 5억 수준으로 분양이 될 거예요. 싸게 됐을 때. 그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게 5억 5천만 원대에 나왔다. 6억에 받는다. 이 정도면 충분히 땡큐지 않을까. 그러니까 5억 딱 5억이 아니라 5억대 분양이거든요. 만약에 한 5억 5천에 분양을 했다. 그럼 가점도 있어야 되고 하잖아요. 분양 받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. 그러면 보통 프리미엄이 붙는데 프리미엄이 뭐 한 1억 붙으면은 6억 5천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공사비 상승 때문에 그래요. 이게 다.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 가격은 괜찮은 가격이지 않나.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은 별로죠. 지금은 주변에 뭐가 별로 없으니까. 근데 나중에 10년 후에 뭐랄까요? 그레이트 평택? 평택이 다 만들어진 다음을 생각해 보면 나쁘지 않다는 거죠. 평택에 이 뭐 알록달록한 이게 다 만들어진다고 쳤을 때 되게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. 경기 남부 쪽에서 동탄 다음에 사실 거의 여기 평택 쪽이잖아요. 동탄은 이미 좀 많이 올랐으니까 동탄을 뛰어넘을 순 없고 동탄만큼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. 남사에 신도시가 생긴다고 해도 동탄만큼 이렇게 커지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. 땅이 너무 적기 때문에 뭐 남사 이동에 신도시가 생겨도 그렇게 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. 뭐 이렇게 보니까 좀 입지가 좀 다 보이지 않습니까? 여기가 평택. 물론 저쪽에 서평택도 있는데 거기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. 이쪽엔 안성인데 안성은 아직 너무 꼼꼼하고 이쪽이 평택, 이쪽이 동탄.
동탄 주변에 있는 데들도 괜찮아요. 뭐 오산이나 뭐 병점 뭐 이런 데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여기 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SK 하이닉스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이쪽에 국가산단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들어오죠. 뭐 요런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반도체 크게 네 군데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. 어떤 벨트가 만들어지는 느낌이 나지 않으세요? 네. 너무 이렇게만 있으면 여기가 좀 횡하잖아요. 그래서 안성에도 뭐가 좀 개발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. 여기 주변이 다 땅값이 오르면 여기도 좀 개발 압력을 받게 되거든요.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쪽이 경기 남부 쪽이 다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투자는 경기 남부 쪽 위주로 동남 쪽이죠. 동남 쪽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서쪽에 서해안 주변의 개발은 모르겠어요. 저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. 여기 보시면은 보라색으로 돼 있는 요 라인 보이시죠? 네, 여기가 제2경부입니다. 이쪽으로 보면은 요게 경부고속도로죠. 경부고속도로.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고속도로. 경부고속도로. 요건 것 같아요. 네, 요게 경부. 그러니까 요거 두 개의 제2경부라고 세종고속도로 말하는 거예요. 경부와 세종고속도로 여기 주변에 요 가운데가 너무 텅 볐잖아요. 그쵸? 요쪽이 좀 개발되지 않을까. 삼성 국가산단이 이렇게 크게 들어오면 개발 압력을 받게 될 것 같아요. 안성은 근데 직접적인 개발 계획은 아직 없어요. 개발 계획이 나오고 나서 투자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여기는 딱히 이게 투자할 데가 별로 없거든요. 그래서 저는 뭐 동탄이나 이쪽에 아파트 얘기하는 거, 아파트는 이쪽이 맞는 것 같고, 토지 투자하는 거는 네, 이쪽이 맞는 것 같고, 이쪽은 토지 위주로, 이쪽은 아파트. 네,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. 새 아파트 위주로 입지 좋은 곳 위주로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서 계속 방송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나쁘지 않죠? 네. 뭐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으니까 뭐 관심 있는 분들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실거주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는 네,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조금씩 싼 아파트들도 네, 같이 한번 좀 보시죠. 84죠, 84. 84제곱미터가 3억 2,600. 보존등길이 2000년이다. 한 23년 된 아파트잖아요. 그쵸? 22년 정도 됐는데 나이는 좀 먹은 아파트다. 그리고 부영 사랑으로 네. 이중근 부영 회장이 고향 사람들한테 1억씩 줬다 그러잖아요. 그쵸? 그 부영인데 제가 이분 진짜 대단하시다고 존경한다고 얘기했는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. 뭐 되게 나쁜 인간이라고. 저도 그래갖고 그래요? 그럼 막 찾아봤는데 좀 나쁜 인간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. 뭐 횡령도 되게 많이 하고 뭐 부실공사 뭐 너무 많이 하고 부영에서 그동안 임대 아파트를 되게 많이 줬잖아요. 그쵸? 부영 붙은 거는 대부분 임대 아파트였다가 분양 전환된 게 되게 많아요. 공공임대다가 분양전환 뭐 요게 되게 이런 케이스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임대다 보니까 자재를 엄청 빼돌리고 부실공사를 되게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. 나쁜 짓이죠. 네, 집 갖다가 좀 장난 안 쳤으면 좋겠는데 그런 짓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네, 그 돈으로 고향 주민들에게 기부를 한 거죠. 제 생각에는 여기에 부실공사 한 거에 대한 죄책감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나쁜 짓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횡령을 좀 밥 먹듯이 하더라고요. 네. 여러모로 좀 아쉽습니다. 돈 있는 사람들이 좀 정직하고 좀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돈 액수에만 너무 집착하는 건 아니지. 부실을 제가 보니까 너무 심각하더라고요. 부영 아파트가 무너진 건 아니지만 진짜 좀 너무 심각하더라고요. 이런 데서 이렇게 졌단 말이야. 좀 놀랬어요. 관심 있는 분들 뉴스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영 아파트입니다. 그래서 뭐 잘 졌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. 네. 그런 부영이라서 네. 저는 그런 것들 보고서 부영 아파트는 네, 제 돈 주고 살진 않을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제가 부영 아파트를 사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좀 무섭잖아요. 네. 여기에 뭐 부영들이 많죠. 이거 다 뭐 분양 전환된 거죠. 임대 아파트였다가. 아까 말씀드린 데가 힐스테이트 지제역 여기거든요. 네. 여기가 조금 더 좋다 그랬고 여기가 지제역. 거기에는 이쪽인데 여기만 이렇게만 내려와도 이제 좀 구시가지예요. 한 20년 이상, 30년 된 아파트들이 있거든요. 여기 아파트 엄청 많아요. 그래서 여기는 솔직히 추천은 안 하는데 소액으로 접근은 할 수 있다. 네, 그러니까 만약에 뭐 1억에 산 아파트가 2억 되면은 100% 오른 거잖아요. 만약에 또 전세가 만약에 8천만 원이다. 그럼 2천만 원 투자해서 2억 된 거니까 그럼 500%잖아요. 뭐 요런 게 가능하긴 하다.
가능하다는 거지 그렇게 되니까 투자해란 아니에요. 네, 오해하지 마시고 순서가 좀 늦습니다. 여기가 경기도에서 좀 외곽 쪽이잖아요. 남부 끝이잖아요. 그쵸?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러니까 뭐 연천, 동두천 뭐 이런 데 있잖아요. 특히 동두천, 뭐 의정부 이렇게 경기 북부 지역들 경기 북부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경기 남부인 평택 쪽에 입지 좋은 곳 위주로 이런 데 투자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낫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데보다는 평택에 입지 좋은 곳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. 그러니까 동두천, 의정부, 연천 이런 데 입지 좋은 것보다 평택 입지 좋은 곳이 개인적으로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나라의 개발 방향이 동남쪽을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여기서 다 먹여 살려 줄 거기 때문에 요쪽 위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. 네, 그건 뭐 정해진 부분이 아닌가. 84입니다. 부영 사랑으로 해요. 방 3개, 3베이. 뭐 그냥 뭐 쏘쏘합니다. 화장실 2개인가? 화장실은 2개여야 되는데. 여기 WC. 아, 화장실은 2개입니다. 네. 화장실. 여기 화장실 2개 있고. 방 하나, 둘, 셋. 방 3개 있고. 그러니까 남동향이죠. 네, 3베이. 뭐 구조는 그냥 쏘쏘. 샵 84제곱미터입니다. 네, 국민주택평형, 국평이고요. 층은 13층. 뭐 층은 뭐 고층이니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. 끝털이네요. 1호니까. 네. 하여튼 뭐 요런 맥락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위치는 뭐 그냥 쏘쏘해요. 뭐 여기 위치는 뭐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합니다. 개인적으로 뭐 좋아하는 동네는 아니에요. 투자하고 싶다 뭐 요런 데는 아닌데 참고 삼아서 보세요. 평택역에서도 은근 멀죠. 뭐 걸어가는 거는 뭐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. 뭐 지지역 다음 평택역 뭐 여기 위에 송탄역 뭐 서정역 뭐 이런 데들이 있는데 요 주변에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서쪽하고 동쪽하고 분위기가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. 네. 제 토지 수업 들으면 서정역 임장을 가는데 여기는 완전 구시가지고 여기는 완전 신도시예요. 이 느낌이 정말 완전 다릅니다. 네. 땅값도 많이 차이 나고 아파트 가격도 엄청나게 차이 나고 직접 가서 네, 아 개발이란 게 이런 거구나 좀 느껴보시면 좋겠어요. 이 1호선 라인 때문에 둘이 되게 단절이 돼 있거든요. 터널 통해서밖에 못 가니까 좀 이게 단절이 좀 많이 돼 있다. 네, 그리고 여기다. 뭐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인프라가 뭐 나쁘진 않을 거예요. 20년 동안 인프라가 만들어졌으니까. 그리고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. 그럼 얼마 정도 하나 볼까요? 뭐 네이버 부동산 통해서 얼마 정도 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일 평수네요. 한 2억 7천만 원 정도. 그럼 당연히 너무 당연히 유찰될 것 같아요. 고층도 2억 9천만 원. 한 2억 5천 정도를 시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2억 5천 정도. 지금 3억 2,600만 원이니까 당연히 유찰되겠죠. 여기에 80% 가격. 계산을 하면 한 2억 6천. 요 정도면은 다음번엔 아마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안 될 수도 있어요. 2번 유찰될 수도 있는데 그럼 되게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. 다음번에 최저가 근처에서 될 것 같아요. 한 2.6억 정도에. 그래도 2억 6천만 원에 그래도 나름 그래도 수도권이잖아요. 경기도에 84제곱미터를 2억 6천만 원에 취득할 수 있다는 거는 기회가 이렇게 뭐 흔한 건 아니니까 평택 쪽에 연고가 있으신 분은 한번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뒤엔 더 싼 것들도 많이 나오니까 뭐 한번 보세요. 포승읍이죠. 이 포승읍 되게 싸잖아요. 물론 이게 지분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포승읍은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진 않아요. 제가 서쪽은 좀 제 눈엔 좀 애매해 보여요. 포승이거든요.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은 별로 차이 안 나 보일 수도 있어요. 뭐 거기서 거기 아니야?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교통이 좀 안 좋아요. 뭐 여기 제가 아까 말한 그 평택 그쪽이 이쪽이거든요. 여기서 거리가 그렇게 먼 건 아닌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. 물론 새벽에 가면은 뭐 한 30분이면 갈 수도 있는데 1시간 이상은 아마 걸릴 거예요. 그래서 이쪽은 개인적으로 여기 좌측 있잖아요. 여기는 저는 비추해요. 저는 여기 쪽에 투자할 마음이 없습니다. 토지든 뭐 아파트든 무엇이든 뭐 투자 잘 하시는 분이야. 본인이 물건 보는 눈이 있으면 보고 사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뭐 여기 뭐 현동면도 좀 별론 것 같고 여기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비추해요. 청부급도 좀 그렇고
그러니까 저는 화성으로 보면 향나음도 뭐 그렇게 막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봉담 정도까지가 괜찮은 것 같아요. 향나무까지 정도고 여기보다 더 가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. 우정읍, 장안면 뭐 이런데 저는 청부급 애매한 것 같아요. 뭐 이게 제 의견입니다. 뭐 정답은 없으니까. 현덕면, 보승읍 이런데 저도 좀 이런데 좀 다 비추해요. 네, 너무 무한맵이에요. 한번 보실래요? 여기 개발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뭐 희소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. 뭐 너무 땅이 넓어요. 무자비하게 넓습니다. 스타크래프트 거의 무한맵 수준이에요. 뭐 진짜 너무너무 넓어요. 이 광활한 평지 개발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진짜 엄청나게 개발할 수 있어요. 이 엄청난 평지들이 있어가지고 투자의 가치가 있을까?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여기가 만약에 땅값이 올라도 주변에 개발을 계속해서 계속 희석이 될 것 같아서 무서워서 저는 여기 투자 못하겠어요. 근데 여긴 뭐가 다르냐? 물론 여기도 개발할 여지가 많은 땅이 많은 건 맞는데 여긴 일자리가 많아요. 삼성전자 자체가 공급하는 일자리가 많아서 일자리가 정말 큰 일을 하잖아요. 그쵸? 이 일자리가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쪽에 그만한 일자리가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땅은 무지막지하게 넓은데 일자리가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좀 애매한 것 같아요. 또 마찬가지로 이쪽에 보면은 새만금 투자하신 분 있나요? 저 뭐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진 않은데 새만금이 진짜 무지막지한 크기입니다. 뭐 여기도 새만금, 여기도 새만금, 여기도 새만금, 무지막지한 크기인데 뭐 디오션 시티 택지 개발 예정지구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. 이거 뭐 전라도잖아요. 전라도에 뭐 그렇게 일자리가 많은 것도 아닌데 전라북도잖아요. 거기다가 그런데 이 개발 가능한 땅은 엄청나게 넓어요. 근데 여기에 투자를 한다는 건 이거 새만금이 언제 나온 이야기인지 아시나요? 새만금이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거든요. 한 50년 된 사업인데 이거 아직도 안 됐잖아요. 그죠? 앞으로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. 앞으로 50년 후에도 여기가 물론 조금씩 개발은 되겠죠. 근데 투자용으로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서쪽에 대한 투자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물론 중국하고 가까우니까 여기는 나중에 발전 많이 하지 않겠냐. 뭐 물류가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. 네,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근데 그 가능성을 보고 싸지도 않아요, 사실. 네, 이게 되게 웃긴 게 그게 제일 문제예요. 싸지가 않아. 투자는 또 엄청 많이 들어가서 투자자들이 요쪽이랑 땅값이 비슷해요. 뭐 한 300만 원씩 하거든요. 300만 원씩 주고 저는 이런 데 땅을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. 아니 지금 남사 신도시 막 이런 데 있잖아요. 제가 아까 얘기했던데 이런 데 땅도 300만 원이에요. 여러분 같으면 여기에 평당 300 주고 사겠어요? 아니면 요쪽에 평당 300 주고 사겠어요? 네, 본인이 판단해 보시면 되는 건데 그냥 그만큼 안 다녀본 거죠. 네, 그냥 아무데나 부동산 사장님이 좋다 하니까 사는 건데 이거 내 피 같은 돈을 그래도 되나요? 포승, 네, 저는 비추합니다. 네, 그 뭐 우리 회사가 포승이 있어요. 그런 사람은 뭐 투자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그냥 투자 목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건 비추다. 네, 완전 비추입니다. 평택시 지산동. 네, 여기도 약간 구시가지 쪽인 것 같은데 사용 승인이 92년, 30년 넘었죠. 네, 아파트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. 30년 된 아파트니까 참고하시고 세대수도 299세대네요. 송탄역 주변에 있는 요쪽이 그냥 되게 옛날 송탄에 막 미쓰리버거 있고 뭐 아시나요? 그리고 여기 영빈루 있고 막 그런 데거든요. 진짜 되게 오래됐어요. 군부대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여기도 개발이 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보이세요? 이런 오피스텔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. 여기가 모텔 같은 것도 있었고 제가 정확하게 어디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여기 평택에 군부대가 있었잖아요. 군부대가 있으면 미군부대가 있으면 주로 이렇게 사창가가 있거든요. 평택 사창가가 있는 데는 주로 상업지역인 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게 나중에 이렇게 오피스텔로 개발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.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. 근데 요게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. 송탄이 계속 요런 게 지어지고 있다. 근데 여기 오피스텔 투자하라는 얘기 아니에요. 자꾸 오피스텔 투자할까 걱정되는데 제가 어제 방송할 때도 청량리 가서 오피스텔 투자하지 말라 그랬죠. 네, 여기도 도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이런 거 투자하라는 뜻 아니니까 네, 오해는 하지 마세요. 네, 송탄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가까운 건 아니에요. 멀지 않은 아파트다. 지산동. 네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
뭐 당연히 복도식이고 소형 아파트죠. 50제곱미터니까. 근데 가격은 착합니다. 1억 1,200만원. 요 정도면 실거주 목적으로는 좀 사볼만 하지 않을까. 투자 목적은 잘 모르겠어요. 재건축이 쉽지가 않아가지고. 하여튼 뭐 그런 맥락이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, 세대수가 좀 아쉽죠. 299세대. 근데 싸니까 용서가 되는 면이 좀 있어요. 1억 6천만원. 제일 싼 게 1억 6천만원. 구조가 안 나왔네요. 구조는 여기서 나왔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1억 6천만원 요게 시세였잖아요. 근데 1억 1천만원에 살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10억 단위에서, 그러니까 5억에서 10억 사이에서 3천만원 싼 거랑 여기에서 3천만원 싼 거는 네, 비율이 다르죠. 엄청나게 싼 거죠. 화장실 하나에 방 2개. 뭐 그냥 일반적인 구조죠. 네. 보통 이렇게 되면은 여기 방 겸 거실이 있는데 여긴 그냥 거실이 있네요. 화장실 하나. 뭐 그냥 소소합니다. 옛날 아파트. 네, 그냥 뭐 요런 옛날 아파트죠. 네. 평택에 연고 있는 분들은 뭐 그냥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싸니까. 요 정도 오면 나중에 전세 놓으면 뭐 투자금은 거의 안 들 것 같아요. 전세 한번 보겠습니다. 전세가 1억 6천. 진짜 투자는 거의 안 돼. 5구니까. 전세 거의 없어요. 네, 전세 놓으면 그래도 나갈 수 있지 않을까. 평택에 그래도 일자리는 꽤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임대 수요는 좀 있으니까 투자금은 뭐 거의 들지 않을 것 같아요. 뭐 요런 건 잘하면 풀피 되죠. 풀피가 뭐냐면 플러스 P라는 소리거든요. 그러니까 시드를 늘릴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있다고 칠게요. 1억 5천만 원 있어서 이걸 1억 2천만 원에 낙찰 받습니다. 그리고 수리비로 한 500 정도 써요. 요즘에 500으로 힘들긴 한데 그냥 뭐 그러면 취등록세까지 다 해서 한 1억 3천 정도 들어가는 거죠. 이거를 전세로 한 1억 4천이나 1억 5천에 전세를 놓습니다. 그러면 내가 쓴 돈은 1억 3천인데 전세금이 더 높잖아요. 그럼 1,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내 시드가 불어나요. 네, 뭐 요런 게 가능한 물건이니까 관심 있으면 보세요. 투자 추천은 아니고 이렇게 가능하다지 이렇게 하세요가 아닙니다. 네, 지금 이렇게 하고서 저 나중에 원망하시면 안 돼요. 네, 집값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요 정도 안전 마진이면 뭐 나쁘진 않아 보여요. 제 생각에. 근데 낙찰가가 1억 1천만 원이긴 힘들 것 같고 한 1.3억? 에서 한 1.4억 정도? 요 정도 선은 써야 낙찰이 되지 않을까. 만약 1억 2천에 낙찰 받을 수 있으면 대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는 또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.